세월이 흐르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사람은 노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고독한 삶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매일을 잘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이 단단하고 이상을 품고 있으며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깨닫게 되는 것은 홀로 지내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뛰어난 품질을 지니고 있으며 홀로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산책을 하며 정신 세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줄 압니다. 사실 홀로 있는 능력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친구와 친척은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거나 형제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의 전우, 옛 동료, 그리고 옛 학우들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며 대부분 연락처에만 남아있을 뿐 전화를 거는 일도 드뭅니다. 따라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혼자 지내는 삶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혼자의 생활은 오히려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웃인 김 할아버지는 좋은 예입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활기차고 온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지 물어보면 그는 혼자 차를 마시고 좋은 책에 빠져들어 고인의 지혜에서 배움을 얻고 정신 세계를 풍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공원의 숲길을 홀로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이 한결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독거 생활 방식을 점점 더 즐기게 되었고 마음가짐도 점점 더 차분해지며 성격 또한 더 온화해져 정신적인 경지가 크게 향상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정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립적이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 세 가지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며 격려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첫째, 내면이 강하고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지내며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친구가 없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내면이 강하며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질은 노인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노년에 이르러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내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만 고독한 삶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심리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내면은 친구가 없는 날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은 극도로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들이며 자기 절제는 그들이 혼자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매일의 생활을 매우 충실하게 계획하며 분명한 목표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으며 친구의 누나는 60세가 넘었지만 혼자서도 활기차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와 연간 계획을 세우며 매일을 의미 있는 활동들로 가득 채워갑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학습, 적절한 운동 등 모든 활동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많아도 대부분이 함께 먹고 마시며
일시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술 친구들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면이 강하고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에 연연하지 않으며 친구의 질이 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며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에 더 집중하고자 하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데 힘씁니다. 그들은 친구가 너무 많으면 생활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친구 수를 적절히 줄이는 것이 오히려 개인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와 관심사를 더 많이 기르고 스스로를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 은퇴 후 친구가 적어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매우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여생을 잘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은퇴 후 자주 혼자 지내며 주변 사람들이 광장에서 춤추는 것을 봐도 무작정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태극권을 하며 개인 생활을 매우 즐겼으며 가끔 여행을 떠나 외부 세상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가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깊이 알아가면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역의 유명 대학에서 은퇴한 교수로 매달 은퇴 연금이 수백만 원에 달하고 과거의 저축도 있어 이미 재정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강연에 초청하고 일부 기업들은 고액의 자문료를 제시하며 기술 고문으로 초빙하려 했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삶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순히 세속에 떠들썩한 삶에 지쳐 은퇴 후에는 고요함을 즐기며 명예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100세를 산 한지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한때 운명의 소용돌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마지막에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내면의 평온과 여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을 갈망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은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타인과는 무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평온과 여유는 세월의 흔적이며 삶의 수양입니다. 만약 혼자 지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만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셋째, 노후 생활 방식의 선택. 현실 생활에서 노후 생활 방식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이웃에는 85세 된 할머니가 계신데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하여 매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3년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계속 혼자 지내며 간병인을 두지도 않고 자녀와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연세에 혼자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신지, 왜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시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어린 자녀조차 50대가 되어 할아버지가 되었고 세 자녀, 두 딸과 한 아들은 모두 자기 가정과 사업이 있으며 손주까지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할머니는 연세가 있는 만큼 생활 습관과 취향이 자녀들과 다르기에 함께 지내면 불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고 작은 병이 있어도 약으로 다스릴 수 있어 괜찮다며 혼자 지내면서도 조용한 생활을 통해 내면의 평온함을 추구할 수 있음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할머니의 독거를 반대하며 함께 지내기를 고집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사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을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식사는 할머니가 직접 준비하시며 매일 저녁 8시에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자녀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주말을 함께 보내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모두에게 좋습니다. 할머니는 은퇴연금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모두 성공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특히 자기 절제가 뛰어난 분으로 매일 기상, 산책, 약 복용, 차 마시기까지 모든 생활을 세세하게 계획하고 엄격히 실천하여 충실한 일상을 보내십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가 함께 사는 사대 같은 가정의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할머니처럼 스스로 홀로 지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상국에서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가 노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케팔로스는 일부 노인들이 자신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잃었다고 한숨을 쉬며 젊음과 사랑의 기쁨을 잃은 것에 불평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투덜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이 매우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숨과 가족에 대한 불평은 나이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과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본래 차분하고 행복하다면 그는 노년의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격이 다르다면 젊든 나이가 들었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케팔로스가 노년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자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생활을 지탱할 충분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세대 차이로 인해 자녀들과 갈등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통 미덕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고 부모의 노고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할머니와 같은 노인들은 인생을 명확히 이해하며 사는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늙어갑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에 젊었을 때부터 노년을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마음가짐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평온하고 품위 있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유가 여러분께 약간의 영감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도 활력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은 종종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들로 이루어집니다. 삶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 한 가지를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방식으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려 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소통 자체를 하지 않거나 아예 소통하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고력이 뛰어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함을 즐길 줄 알며 내면이 강하거나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차가운 이유는 다음 4가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수많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냉정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세계가 다르면 억지로 섞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급이 다르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처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거칠에만을 중시하며 무리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마치 똑같은 나무잎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내면은 고독합니다. 외향성은 삶의 필요이며 고독은 자신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 한때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하여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남들이 약한 자를 얕잡아 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함은 상대방이 더 안일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속담에 규칙 없이는 질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규칙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사람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며 이야기하자면 두 친구가 달걀을 나누어 먹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선물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물 제공자가 그 선물을 거두면 그들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욱 고독해지고 경험할수록 더 냉정해지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배신을 겪으면 감정을 회피하게 됩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관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견해를 인정하지만 고통이 인생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고통 없이는 성취가 있을 수 없으며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으면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배신을 겪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마치 소중히 지켜온 마음을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조건반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정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고통을 겪은 후 다시는 쉽게 동정하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모든 배신이 깊은 상처만 남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나서도 여전히 열정적일 수 있지만 일부는 차갑게 변해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에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식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후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겼습니다. 대나무 신발로 걷는 것이 말 타고 달리는 것보다 낫다. 누가 평생에 한 번 오는 비바람을 두려워하랴. 고독은 한 사람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고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외부의 날씨가 비바람이든 맑은 하늘이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평화로운 내면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월은 무정한 조각칼처럼 영혼에 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월의 연만은 영혼을 강하게 만들며 삶의 풍파 속에서 그동안 비현실적이었던 욕망도 점차 가라앉아 내면의 평화가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만족과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삶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소란함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삶의 모든 면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기쁜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모두 받아들이고 마주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롭고 차분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북적이는 장소에도 익숙해지고 고독한 순간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타고르는 고독은 한 무리의 열정이며 열정은 한 사람의 고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독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지내는 외적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풍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혼자 다니더라도 고독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 세계가 풍부하여 혼자서도 즐거움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수련의 과정이며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풍경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고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독립적인 고요함은 사실 일종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한 공간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주자청은 연못 위의 달빛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광활한 달빛 아래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말해야 할 것이 있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깨달은 사람은 차가운 고독함을 가지게 되며 낮의 가식적인 모습을 피하고 달빛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단순함은 일종의 생활 태도입니다. 많은 일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모는 마음에 집착이 없다면 어디든 방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깨달은 후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홀로 다니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혼란을 대할 필요가 없으며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단지 고요한 관찰자가 되면 됩니다. 홀로 다니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사교보다는 고품질의 독립을 중시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속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차라리 가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 성장하며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욱 고독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자신의 경지를 높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며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아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고 고독 속의 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용감하게 가식을 벗어버리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며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아 발전의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든 독립적인 삶이든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한 후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